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자모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 자모란트는 항상 부정적인 뉴스에 많이 소개가 됐었죠. 특히나 총기 논란 사고에 휘말리면서 결국에는 지난 시즌 멤피스의 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또 본인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멤피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현재 멤피스는 또 한 번 2번 시드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자모란트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자모란트 트레이드 루머가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 소식을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모란트가 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NBA 인사이더가 말하기를 한 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멤피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조기 탈락한다면, 일찍 떨어진다면 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최대 2라운드일 것 같거든요. 이번 시드니까 사실 1라운드에서 업셋당할 일은 없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3번 시드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1라운드는 좀 통과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봐야겠죠. 무조건 절대라는 건 없지만 2라운드에서 탈락도 저는 조기 탈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멤피스는 지금 당장 윈 나오고 또 우승을 노릴 수 있고 또 이번 시드가 이번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자, 링거의 하워드 백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NBA 임원이 멤피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조기 탈락한다면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자모란트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굉장히 좀 놀랄만한 뉴스긴 하죠. 네, 그리고 링거의 하워드 백이 그냥 헛소리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NBA의 아주 정통한 인물입니다. NBA 인사이더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리그는 NBA는 항상 다음 슈퍼스타들의 딜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한 임원이 모란트를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그 임원이 본인도 들은 게 있어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물론 루머는 실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레이드 후보 목록에 모란트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죠.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모란트 없이 치른 22경기에서 멤피스가 얼마나 잘했길래 또 이런 루머가 모락모락 나오냐. 14승 8패였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그쵸? 자모란트가 없었을 때 멤피스가 좋은 성적을 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25경기 구간에서 20승 5패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22경기 14승 8패면 대단히 좋은 성적입니다. 자, 그리고 모란트의 기록은 32경기 현재 28.8분만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 상태가 계속 와리가리 하다 보니까 출전 시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도 성장을 했고 28.8분 뛰면서 20.7득점, 4.3 리바운드, 7.4 어시스트, 3점은 32%대지만 자유투 80%대 무난한 활약을 펼치고 있죠. 물론 올스타 레벨이나 혹은 올 NBA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몫은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모란트와 멤피스 사이에 단절이나 균열은 전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도 외신을 찾아보니까 혹시나 그런 불화가 있나 했더니 전혀 없고 자모란트는 지금 멤피스의 분위기 또 타일러 젠킨스 감독에 대한 존경심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한 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레이드 루머가 좀 촉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자모란트의 잔여 계약을 한번 살펴보면 25, 26 시즌 39.3밀, 그리고 26-27 시즌 42.1밀, 27-28 시즌 44.8밀이고요. 그 다음에 2028년 여름에 완전한 또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자모란트가 올 NBA 팀을 올 시즌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 그러니까 올 여름에 자렌 잭슨 주니어와 함께 연장계약 자격을 획득을 하는데 이게 슈퍼맥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은 올 NBA는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멤피스가 어떤 한두 명에게 특정하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잘하는 그런 아주 좀 균등한 농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자모란트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로 뭔가 좀 헤게모니가 넘어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모란트라면 잭슨 주니어가 2옵션, 모란트가 1옵션은 지금 명확하게 나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잭슨 주니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자모란트가 올 NBA를 향후에 받을 가능성이 그 전보다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2025년 여름에 잭슨 주니어와 함께 연장계약 자격을 획득을 하는데 기존에 또 데스먼드 베인과도 계약을 맺었고 굉장히 비싼 금액의 계약을 맺었고 잭슨 주니어는 지금 멤피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요새 퍼스트 에이프런, 세컨드 에이프런 진짜 이 팀의 샐러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빡빡해졌잖아요. 근데 모란트, 잭슨 주니어
이 두 명과 연장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멤피스의 머리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멤피스는 둘 다 잡으려고 하겠죠. 다만 이렇게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선수가 그것도 팀의 원투펀치가 1, 2옵션이 한꺼번에 두 명이다 라는 것 자체가 또 멤피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모란트를 받아낼 수 있는 팀 혹은 멤피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팀이 마이애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외신을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마이애미가 차기 빅스타로서 자모란트 영입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요지입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는 버틀러를 보냈죠. 그리고 미래의 자산을 영입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애미는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뱀 아데바요가 뭐 슈퍼스타를 보긴 어렵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백코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타일러 히로는 성장했지만 히로와 함께 다이나믹한 백코트를 구성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테리 로지어 대실패, 덩컨 로빈스는 뭐 그냥 롤플레이어에 불과하고 백코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스타를 찾으려 할 건데, 그 포지션은 백코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때마침 자모란트가 풀린다면 모란트를 위한 배팅을 할 거다. 왜냐하면 FA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외신의 요지고,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마이애미는 최근 들어서 계속 뭐 변죽만 울리고 있어요. 이게 팬날리 회장의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버틀러가 떠났기 때문에 그 버틀러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슈퍼스타가 필요합니다. 위긴스 사실상 올스타 바로 아래 단계의 그냥 롤플레이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2년차 들어 성장이 멈췄고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뭐 좋은 롤플레이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모란트가 지금 그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마이애미가 자모란트, 브랜드 클라크, 그 다음에 존 콘처를 받는 거죠. 일단 브랜드 클락은 계속해서 룩 캐너드, 그 다음에 트레이드가 된 마커스 스마트와 함께 트레이드 패키징으로 구성이 됐던 선수였어요. 모란트, 클라크, 존 콘처를 내보내게 되면 멤피스는 그만큼 샐러리가 또 많이 비게 되고요. 대신에 멤피스가 받아오는 선수는 앤드루 위긴스, 테리 로지어, 켈렐 웨어, 펠레 라르손,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 골든스테이트로부터 받아온 픽이고요. 2029년 1라운드 마이애미 자체 픽을 땡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멤피스는 모란트 없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체는 있죠. 그리고 피펜 주니어도 많이 성장했고, 위긴스는 어떤 팀에 데려다 놔도 당장 윈나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테랑입니다. 테리 로지어 주전으로만 쓰지 않으면 되죠. 백업으로 쓰면 여전히 견실하고, 그리고 켈렐 웨어는 당연히 자모란트급 선수를 내보낼 때 직전감 선수가 필요하죠. 그게 뭐 위긴스와 로지어고, 그 다음에 유망주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켈렐 웨어, 펠레 라르손인데, 라르손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지만 웨어는 이 현 시점 기준으로 주전 빅맨이에요. 웨어와 아데바요가 함께 나오면서 아데바요 위력이 훨씬 더 배가 됐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미래의 에셋이 필요하죠. 바로 웨어랑 라르손 같은 선수가 아닌 드래프트 픽인데 1라운드 픽이 2장이라면 충분히 멤피스도 괜찮지 않을까. 또 셀러리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마이애미와의 이런 딜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멤피스의 구단 입장이죠. 멤피스의 이 잭 클라이먼 단장이 지금 저 표정대로 굉장히 좀 화가 난 채로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클레이먼 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단장들이 모란트를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건 알겠어. 그걸 뭐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지. 블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들을 탓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거는 환상일 뿐이야. 판타지야. 자모란트, 멤피스 그리즐리스라는 팀, 멤피스라는 도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한다면 우리가 낼 성과로 대변해 주겠어. 상당히 워딩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반프로치 없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팀, 그 다음에 우리 뭐 마켓, 이게 뭐 스몰이라고 해서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앞으로 낼 성과로 딱 그냥 대변해 줄게. 굉장히 단장으로서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또 NBA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 이후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죠. 이거는 뭐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25살짜리 NBA 역대 평균 3위짜리가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니코 해리슨,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니코 해리슨 댈러스 단장은 돈치치를 지명한 인물이 아니죠. 도니 넬슨과 그 다음에 마크 큐반 구단주인데, 도니 넬슨은 잘렸고 마크 큐반 구단주는 지분의 상당 부분을 팔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치치는 니코 해리슨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잭 클레이먼은 자모란트를 2순위로 지명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사람, 그 다음에 내 색깔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니코 해리슨 입장에서는 돈치치가 눈에 가시였을 수밖에 없고,
반면 클레이먼은 직접 자모란트를 지명했기 때문에 저는 잭 클레이먼 단장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던 저 어조가 뭐 틀리거나 혹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모란트, 그 다음에 자렌 잭슨 주니어, 데스먼드 베인, 멤피스가 직접 뽑아서 키운 선수들에게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멤피스가 충분히 고민은 될 것이다. 트레이드가 고민이 된다기보다는 이 계약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되는 상황인 건 맞다. 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프시즌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적 시장, 그 다음에 뭐 FA, 뭐 트레이드 포함한 이적 시장, 그 다음에 NBA 뭐 드래프트 이런 경기 이외의 소식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이름 케빈 듀란트뿐만 아니라 자 모란트, 두 란트가 이번 이적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모란트 뭐 지금은 트레이드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닐까 싶긴 한데 비시즌 한번 모란트 행보를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또 주말에 저희 언더독 팟캐스트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곧 4월에 있을 저희 이번 시즌 마지막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 정말 여러분께서 또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림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